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봉 차트, 일명 캔들 차트라고도 알려져 있는 봉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왜 캔들 차트를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이게 차트에 아주 중요하면서도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기술적 분석을 이제 하려고 뭐 여러 가지 책을 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 책을 보고 나서 매매를 하려고 이렇게 보면 잘 안 맞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하락 중에 도치가 나오면 뭐 상승한다. 근데 하락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게 이게 왜 하나도 안 맞지? 이게 뭐야 이거? 이래서 이제 무시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엘리엇 파동을 공부하면서 캔들을 이렇게 같이 보니까 이게 캔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캔들을 알아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계속 얘기가 있잖아요. 기본적 분석이 맞냐, 기술적 분석이 맞냐,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과거에 이제 경험을 하나 얘기해 보자면 그, 그 미술학원에 가서 이제 그림을 배웠거든요. 그림을 배웠는데 그 그림을 배우는데 처음에 한 달 동안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선긋기 연습만 해요. 그 막 오절지 도화지를 딱 주고 이젤에다 딱 놓고 위아래 수직으로 빼곡하게 수백 번 긋고 수평으로 수백 번 긋고 대각선으로 긋고 뭐 이거만 한 달 동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너무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그게 왜 했는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미술학원을 갔는데 미술학원 선생님이 뭐 미술의 역사에 대해서 뭐 주저리 얘기하고 뭐 이거는 인상파 화가고 이게 뭐 이거는 뭐 고전 미술이고 하면서 뭐 피카소가 뭐 어떻고 달리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쭉 한다고 하면 사실 그림 그리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 것이지 뭐 미술의 역사나 미학에 대해서 배우려고 했던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거는 선을 어떻게 그어야 되는지, 구도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명암은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지. 그 뭐 역사나 뭐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이 차트를 그 실제로 주식이나 코인을 매매함에 있어서 기본적 분석을 그렇다고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를 뭐 지금 뭐 예를 들면 코인이 뭐가 어쩌고 뭐 어떤 코인이 어떻고 이런 거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 봐야 실전 매매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실전 매매에서는 어, 뭐 엘리어 파동이라든지 캔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봉 차트, 캔들 차트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잘못 아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이, 이건 뭔 뜻이죠? 요거는 그가 돈을 벌었다는 뜻이잖아요. 돈을 만든 건 아니겠죠? 직접 만들었다기보다 이건 돈을 벌었다는 뜻이고, 예를 들면 또다시, 음, 이렇게 하면 뭐죠? 그가 나를 만든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미치게 했다는 거잖아요. 나를 화나게 했다, 매우 화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메이크가 문장의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그 형식이 달라지거든요. 뭐 위에는 다 아시겠지만 삼형식 동사고 밑에는 오형식 동사를 쓰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캔들도 어디에 위치에 있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 캔들이 나왔느냐, 그리고 어떠어떠한 캔들하고 같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역할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운 거기에서 나오면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렇게 된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뭐 예를 들면 문법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양한 응용의 변칙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캔들은 그 차트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캔들에 대해서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캔들의 역사를 잠깐 보면, 캔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여기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캔들은 일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16세기, 17세기 요때에 에도 막부였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를 제패하고 이제 아시아의 최초의 그 에도 막부 시대에 아시아 최초의 그 선물 시장이 나오거든요. 쌀 거래를 하면서 이제 선물 시장이 나왔는데, 그때 그 유명한, 이름도 유명한 혼마 무네이사라고, 그 이 캔들 차트의 아버지라고 불려진, 그러나 이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는, 네, 아무튼 일본에서 캔들 차트는 만들어졌다. 요 정도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캔들의 그 색상과 파동, 그리고 캔들의 모양과 가격에 대해서 잠깐만, 이거는 너무 뭐 기본 중에 기본인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잠깐만 요거 좀 뭐 혹시나 완전 초보이신 분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틀렸네요. 요게 저가가 아니고 고가. 제가 이게 급하게 만드는 거라 저가. 예. 이제 다 아시겠지만, 양봉과 요 빨간색은 이제 양봉이죠. 그리고 요 파란색은 음봉이죠. 양봉과 음봉의 차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딱 그게 떠올라야 돼요. 양봉은 시가에 비해서 종가가 높고, 음봉은 시가에 비해서 종가가 낮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양봉은 시가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죠.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없는 거는 시가와 저가가 같은 거고, 종가와 고가가 같은 거죠. 반면에 이 위아래 꼬리가 없는 음봉은 종가와 저가가 같고, 시가와 고가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파동으로 치면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난 거죠. 여기서 딱 끝난 거예요. 음봉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딱 끝난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똑같은 양봉이고 음봉이지만 윗꼬리 아랫꼬리가 있죠. 그래서 윗꼬리 아랫꼬리,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저가가 여기고, 여기가 고가가 여긴 거죠. 그리고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긴 거죠. 그리고 음봉은 반대로 여기가 고가 저가는 같지만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파동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끝난 거겠죠. 이게 아닌 다른 파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얘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작을 했겠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캔들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캔들 안에 어떤 파동이 나왔을까를 연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요것까지 훈련이 돼야 캔들을 딱 보면, 이 다음 파동은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캔들하고 되게 친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처럼 그 캔들이 갖고 있는 그 캔들 이면에 숨겨져 있는 엄청나게 다양한 파동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기초적인 거지만, 제가 이 캔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캔들하고 요 캔들의 두 번째 영상인데요. 그것도 같이 이제 한번 보시면은, 캔들이 어떠한 그 다양한 응용이 있고 모양이 있는지, 그게 또 어떤 그 상황에서 나올 때 그 내면에 갖고 있는 의미가 달라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